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벌써 이제 3월이 됐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26학년도 입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3월만 되더라도 모의고사들이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거나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급하죠. 하지만 2026학년도의 모집 인원도 아직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고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는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늘어났었던 의대 증원이 원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의대 40곳 중에서 개강을 앞두고 10개 곳에 수강 신청 인원이 0명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의료의 현실이거나 또 대학에서의 지금 문제는 심각하다. 결국 이 상태를 계속해서 둘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학 총장님들이 모여서 안건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년에 의대 정원을 원상태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40개 의대 총장님들이 대부분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당정대가 긴급회동을 통해서 내전 정원을 3,058명으로 대학 총장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실제 2026학년도의 의대 정원은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증원되어졌었던 부분의 100%를 감원하게 되어질지 아니면 100%가 아니라도 단계별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서 합의를 하면서 2025학년도는 일부 내용을 축소할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대통령 탄핵안이 지금 온라인의 상태고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헌재에서 가결을 하게 되어진다면 5월 중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여당이나 야당 중에서 누가 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5월에 발표가 되어지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2026학년도의 입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실제 의대 증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 지역별 의대 증원은 어떠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경쟁률의 변화나 입시의 변화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2026학년도의 입시를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수시 전형에서 지역별로, 전형별로 실제 얼마나 증원이 되어졌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지역인재, 기타 전형을 포함하여 수시 전형에서 증원되어진 인원은 1,146명이 늘었어요. 수시에서만. 이것도 단 의대에서만. 엄청나게 인원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의대는 전체 모집 요강 중에서 대학 중에서 상위 대학이다 보니까 의대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치대, 수의대, 약대, 한의대,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모든 구간까지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의대에 합격하는 내신 성적은 학생부 교과인 경우에는 1.1, 1.2, 1.3 범위이지만 학생부 종합으로 가게 되면 내신의 범위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까지도 학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 1.8이라고 한다면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입결이 1.78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의대의 입시의 영향은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대의 내신 범위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늘었었던 의대의 증원이 원상태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2026학년도의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의대 증원을 늘리거나 또는 의대 정원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겠죠. 당장 현재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 또 전공이나 대학 교수님들이거나 대학 병원의 입장이 있을 거고 또 환자의 입장이 있을 거고
또 정부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다른 분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또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 다시 말하면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작년에 의대 지원이 늘어난 것이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커다란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2026학년도에 입시를 치른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공정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입시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지역은 2024년도에 592명이었다가 595명이었다가 2025년도에 762명으로 늘었지만 서울 지역의 8개 대학은 증원이 없었고요. 경기, 인천 지역의 대학들이 큰 폭으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762명이 됐고 강원 지역은 180명에서 284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 같은 경우는 증원이 없었고요. 인원이 많이 늘어난 대학이 결국은 강원대학교, 국립대학교가 인원이 많이 늘었고 충남대, 충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은 그 어느 지역들보다도 의대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276명에서 586명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 중에서 의대 지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의대 지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첫 번째 의대 지원이 늘릴 때 첫 번째 기본적인 방침이 있었죠. 첫 번째는 국립대학들, 두 번째는 의대 정원이 80명 이하인 미니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선발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80명 이하의 국립대학들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의대 정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전남, 전북 지역은 이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매우 컸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인원이 늘지 않아서 327명에서 459명이 됐고요. 경남,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제주 지역은 585명에서 990명으로 늘어서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1933명에서 3079명으로 1146명이 증가가 되어졌어요. 전형별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11명이 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91명,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62명이 증가가 되어졌고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789명이 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인원이 늘었었던 점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원상태로 되돌린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의 인원에서 그만큼의 인원을 뺀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축소시킨다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2026학년도에 입시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가장 어려운 건 지역인재 전형이죠.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지역인재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이유로 인해서 첫 번째는 그 목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역인재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내신 성적 1.1, 1.2, 1.3, 1.4, 1.5, 1.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된다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의대의 지원이 가능하거나 약대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그 외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을 갈 방법이 없죠. 전라남도 북도라고 하면 사실상 의대나 약대, 수의대나 한의대를 가는 것 외에는 사실상 선택의 범위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조선대를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적대를 가진 학생들이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가지 않고 서울, 경기로 넘어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78이 돼도 건국대 가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지역인재는 오로지 의학 계열에 100% 몰입이 되어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의대와 약대 쪽으로 많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이 원상태로 되돌린다?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보다도 결국은 전년도보다 1146명을 뺀다? 이러면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은 그만큼 매우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죠. 원서 지원 자체가. 더군다나 올해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 또 작년에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수시나 정시로
메이저 의과대학이거나 수도권 의과대학을 다시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결국은 재수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거예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정시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2025 수시 모집 요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1146명이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지역인재 전형에서 늘었고 가장 인원이 늘었었던 것은 지역인재 전형에서 789명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경쟁률은 어떤 변화가 보였느냐? 이걸 보시게 되는데 의예과는 2024년도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3개 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 경쟁률을 분석해 보면 2024년도에는 1682명을 선발했는데 2025년도에 2655명, 전년도 대비 973명이나 인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인원이 늘면서 지원 인원은 무려 25,839명에서 39,749명으로 무려 전년 대비 13,91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 인원이 전년 대비 53.8%가 늘었다는 점이죠. 자, 하지만 치의예과는 모집 인원도 18명이 줄었고 치의예과는 보시는 것처럼 지원 인원도 280명이 줄었어요. 하지만 약대는 모집 인원은 28명에 증가에 멈췄지만 지원 인원은 약대가 3,673명으로 전년도 대비 18.30%의 증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의대와 약대 쪽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역 인재와 관계가 있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서울 지역에 의대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 지역에 의대가 했더라도 서울, 경기 지역은 지역 인재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를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를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원서를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방의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누가 원서를 쓰냐? 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쓴 상위권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되죠.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신 성적이 1.1, 1.2, 1.3, 1.4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원서를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대에서 원서를 쓰기가 어려우면 어딜 가냐면 치대나 약대로 이동하지만 치대가 사실상 대부분 서울권과 전라남도 북도에 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치대가 없어요.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가봤자 뭐가 있습니까? 부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으로 가봤자 경북대학교 하나 있는 거고 충남 지역으로 가봤자 단대천안 하나밖에 없고 강원 지역에 강릉 원주 치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은 의대가 대다수고 그러지 않으면 약간의 약대가 있다 보니까 결국 지역인재 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냐 하면 의대로 몰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대로 몰릴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의대와 약대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결국 의대 정원이 원점으로 되돌려서 전년도에 늘었었던 만큼을 되돌려서 3,058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결국은 지역인재 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2025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393명이에요. 수시에서도 인원이 1000명, 1100명 이상 늘었지만 정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393명이 지원이 됐죠. 2024년도에 모집 인원이 1206명이었고요. 2025년도에 모집 인원이 1599명으로 전년도 대비 393명이 증가가 됐고 지원 인원은 8098명에서 1518명,
전년도 대비 2,420명이 증가돼서 처음으로 정시에서 10,000명이 넘었죠. 1,058명이 아니라 1,518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결국은 뭐냐면 정시에서도 의대 쏠림이 매우 심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서울, 경기 주요 대학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학은 성균관대죠. 성균관대학교는 서울권의 8개 대학은 의대 증원이 없었지만 경기, 인천 지역의 대학들의 의대 증원이 많이 늘었고 특히 성균관대학교는 의대가 수원에 있다 보니까 의대 증원이 10명에서 50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지원 인원이 41명에서 19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죠. 이런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50명이 10명으로 축소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의대의 원서 지원이 그만큼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2026학년도 입시가 단지 2026학년도의 입시가 2026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이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삼수생, 현재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합류되는 지점이고 더군다나 올해 작년에 재수생의 숫자가 약 16만 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재수생의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 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또 특히 올해도 현재 의대 정원이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방의 의과대학의 수업이 의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학생들이 결국은 수시나 정시 지원에서 2026학년도 입시를 재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올해 입시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의대 정원이 늘어났었을 때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의대 정원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 정원이 원상태로 돌아가면 이게 단지 의학계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점대 후반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된단 말이에요. 의대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 그 입결의 내신 성적이 2점대 초반까지도 밀려요. 결국은 뭐냐면 의대 정원이 축소가 돼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뿐만 아니라 서울권의 대부분의 대학들의 입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자, 전년도 의대 증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0.06% 하락했고요. 자, 일반 전형은 0.15% 증가됐고 연세대학교 추천형은 2.51% 증가가 되어졌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경쟁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경쟁률이 증가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는 2024학년도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하지만 2025년도로 가면서 면접이 폐지됐죠. 면접이 폐지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기가 유리해졌죠. 또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형도 면접을 실시했지만 수능 이후에 면접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쟁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 올해 저희 하이퍼리비 학원에서 수시 전형을 통해서 정시 전형을 통해서 의대 합격한 학생들이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2024년도보다 훨씬 더 유리해졌다.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학생들이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콜이 오고 또 실제 예상보다 상위권 의과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들이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2025학년도에 의대에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문제는 2026학년도에 의대를 원서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 또 의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2026학년도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5월 시점까지도 제가 볼 때는 입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6월 평가원 시험 또 9월에 보는 평가원 시험도 혹시라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의 난이도 조절의 문제라든가 시험의 출제의 방향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고
또 수능도 마찬가지죠. 전년도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올해 수능은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지, 정말 말 그대로 킬러 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지, 또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2025년도에 수능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이 46만 3,486명으로 전년도 대비 18,616명이 늘었어요. 주목할 점은 재수생의 비율이 35.37%에서 34.71%, 2023년도에 31%에서 엄청 많이 늘었죠. 2023년도에 13만 9천 명에서 15만 7천 명으로, 그리고 16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 예상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20만 명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라고 예상하지만, 실제 20만 명을 넘든 넘지 않든 간에 전년도 16만 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재수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올해 2026학년도의 입시는 정말 혼란스러운 입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이 되는 2026학년도 대입의 일정을 생각을 해보면 2월이라는 시점이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을 확정을 되어야 하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도 선발 인원이 확정이 되지 못했죠.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원상태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못했고, 더군다나 지금이 이제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모집 요강에 대한 확정을 짓는 부분들도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5월이 모집 요강을 확정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3월, 4월, 5월까지도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의 시험의 난이도는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냐, 또 올해 수능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떤 난이도에서 어떤 방식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수시를 준비하거나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026학년도가 입시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첫 번째는 의대 증원이 원래 늘었었던 의대 증원이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사실, 이 점도 중요하죠. 되돌린다는 의미보다는 전년도에 늘었었던 1,500명 정도의 인원을 뺀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고, 두 번째는 이 시점이 결국은 정권이 넘어가는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탄핵안이 가결이 되어지면 정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탄핵이 부결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적 정책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입시의 상황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동아리 활동, 자율이나 진로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학교의 내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더군다나 수능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입시의 변화와 또 맞물려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과 수능에 대한 고득점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의대 정원이 축소되어지고 원상태로 되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수시 전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의학계열, 그 다음에 수능 6월, 9월 수능 시험의 난이도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수능에 대한 조기 완성과 실전력에 대한 배양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목표를 조기 완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의 학습 과정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시 원세 쓸 때쯤 가서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열어보고 그때쯤 가서 대학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현 시점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부 분석을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의 입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2027년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26학년도에 변화되어지는 입시에 맞게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공부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면밀히 체크하시고 또 학생의 학습 상태를 점검해 가시면서 앞으로 남은 입시의 과정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2026학년도의 입시에서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는 전략을 저와 함께 같이 펼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